안녕하세요. 저는 선문으로 시작하는 비대면 진로 생활에 대해 발표할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20학번 조아연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로를 언제 결정하셨나요? 이 표를 보시면 대학생의 46.9%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희망서입니다. 저는 항상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색하게만 느껴져서 매번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빅데이터와 경영정보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학과를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다면 저희 미래 가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당시 20학번이었던 저는 입학식도 치러보지 못한 채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꿈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 교수님께 저희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혼란으로 저는 진로 고민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빅데이터 분석가와 IT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희망하고 이 직업에 대한 확신이 차 있을 만큼 저에게 있어서 미래 직업을 정말 제대로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하기만 했던 저희 진로를 현재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 저에게 진로 결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 활동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과학습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였지만 저는 수업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모든 과제 활동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려 했습니다. 또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과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만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저희 친구들과 함께 멘토링 수업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같이 전공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 저희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수님께 온라인으로 상담을 부탁드렸고, 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제가 몰랐던 전문적인 부분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교과활동 외에도 비교과활동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문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알기 전에는 새내기로서 어떤 것을 참여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 생활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저는 매 학기와 방학 모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며 다양한 활동을 수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가와 IT 컨설턴트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이런 인공지능과 게임 개발 분야를 수강한 이유는 제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지 저희 적성을 좀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빅데이터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수강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1대1 온라인 화상영어 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화가 진행됨으로써 제게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화상영어 수업은 저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과 처음 하는 대화에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대답을 고민하는 시간에만 3-4분씩은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업을 좀 더 피하고 싶었고 꺼려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치게 되면서 저는 그래도 첫 도전에 의의를 두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화 수업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화상영어 수업에 재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저번과는 달리 좀 더 소통에 힘을 쓰고자 다짐을 했고,
그 결과 선생님께 먼저 저에 대한 얘기도 건네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치게 되면서 저는 처음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소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기본 및 빅데이터 분석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수강을 하고자 도전한 수업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조원들과 함께 이제 스탑 사인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한 것으로 이 학습시킨 사인이 인식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파이썬을 저는 이 수업에서 처음 배워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실습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저의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해 나갔고 이후에 친해진 친구와 선배 그리고 유학생 선배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저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수업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에 있었던 정규 과목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A+라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프로그램에서 1년이 지나 수강을 하게 된 애니원 파이썬 전문 유니버시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제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파이썬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복습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희 개인 블로그에 정리하며 복습을 해나갔고 또 확실히 이전에 배웠던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저 혼자 다른 코드로도 실습해보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파이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평소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며 흥미로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기획한 2D, 3D 기획서를 가지고 저만의 게임 캐릭터와 게임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을 하면서 블렌더라는 새로운 3D 프로그램 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작업들을 도전해 나가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게임들은 제가 인디게임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도 해보고 다양한 맵을 구성을 해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임의 구조와 그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진로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R을 활용하여 배우는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진로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듣고 싶어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분석 프로그램인 R을 활용하여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분석하여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도 나타나는 실습을 해보았고요. 또 영화 평점 분석을 활용하여 이렇게 다양한 시각자 자료로 나타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렇게 통계를 낸 뒤 회기선이 나타난 시각화 자료로도 나타내 보면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자료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진로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 제가 맞을까라는 적성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꼭 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고 저희 걱정과는 달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더욱 큰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되어 저희 진로 결정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을 주게 된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이후에도 이 분야와 관련된 수업들을 수강할 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만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가며 저의 미래 계획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우수 장학금과 비호가 프로그램 우수 장학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을 만큼 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시대로 시작을 했던 20학번으로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팁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는 정말 간단해 보이고 단순한 그런 별거 아닌 내용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해이해질 수 있어서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게 공감을 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저의 막막하기만 했던 진로 활동을 이렇게 즐거운 활동들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비대면 진로 생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